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비즈니스 영어 약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약어들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특히나 내가 근무하는 전문 분야 쪽에서는 훨씬 더 약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야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KPI.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해서 주요 성과 지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들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물을 수 있겠죠. What are KPI targets? What are the five KPI? 자, 이거는 니네는 성장을 어떤 걸로 좀 지표로 삼고 있니? 우리는 방문율 아니면 매출 아니면 뭐 사용 기한 뭐 이런 거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KPI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했나 안 했나를 보여주는 증빙하는 어떤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다음은요. RNR. 자, RNR이 정의가 안 돼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RNR은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이들 묻습니다. Clarify everyone's RNR in the upcoming project. 프로젝트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RNR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 RNR이 정의가 안 되면요. 어떤 특정 업무를 빠뜨릴 수도 있고요. 어떤 업무를 이중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할 것 같네? 이거는 내 건가? 라고 하면 이제 내가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또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업무를 하는 낭비를 하게 되죠.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아삽입니다. 네, 아삽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영어에서는 ASA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as soon as possible, 가급적 빨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연락 줄게 라고 이제 거래처에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I will get back to you as soon as possible 이나 누구가 여기 기다리고 있다. 네, 바로 지금 알아서 너한테 연락 줄게 라고 할 때 ASAP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래처에 아니면 우리의 고객에게 좀 빨리 좀 주세요 라던가 거래처에 물건 좀 당겨서 빨리 줄 수 없니? 긴급인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AP 표현을 할 때는 정말 급한 상황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진짜 친하지 않으면 거래처나 이런 곳에서는 ASAP라고 표현을 하면 약간 무례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Q1, Q2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뒤에 땡땡땡 있죠? Q 몇 가지 있을까요? 네, Q4까지 있습니다. 자, Q는 바로 쿼터. 네, 분기를 얘기합니다. 3개월을 한 분기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Q1, Q2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얼마고 2분기 실적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 1분기라는 거는 1, 2, 3 월이고요. 뭐 4, 5, 6은 2분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PO입니다. 네, PO 보내주세요. 라고 많이 하죠. 자, 요거는 네, 오다죠. Purchase Order입니다. 보통 우리가 메일로 그냥 이제 작은 업체들은 메일로 그냥 우리 요거 물건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정식 PO를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식 PO를 요청을 합니다. 자, PO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저희가 PO를 내기 전에 코테이션, 견적을 받았겠죠. 그럼 그 견적상에 있는 제품명과 뭐 모델명과 거기에 맞는 수량과 코테이션 받은 거대로 나와 있는 가격들을 거기에 적어서 PO를 발행을 해서 상대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PO상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인코텀즈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물건을 어떻게 받겠다. FOB로 받겠다. 뭐 CIF로 받겠다. 라는 어떤 인코텀즈 조건들도 PO상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BRB. 요거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용어입니다. 온라인상에 어떤 회의를 진행을 하거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한 친구가 저한테 개인톡으로 이렇게 개인 챗으로 이렇게 BRB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찾아봤더니만 be right back 이었습니다. 나를 불러도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BRB라고 이제 채팅방에 저한테 남겨주고 내가 지금 혹시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잠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다시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줘 라는 의미로 BRB라고 이렇게 채팅으로 저한테 보낸 케이스였습니다. 자, 다음은 HQ, DPT, DIV인데요. 뭘까요? 네, HQ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eadquarters라고 해서 본사죠. S 항상 붙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DPT, Department, 부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DIV는요, 디비전, 부문과 사업부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디파트먼트, 부서이죠. 나는 어카운팅 디파트먼트, 나는 파이낸셜 디파트먼트, 나는 퍼체스 디파트먼트. 뭐 이렇게 해서 나는 구매부다, 나는 뭐 경리부다. 뭐 이런 부서를 얘기할 수 있고요. 디비전은 사업부죠. 아, 우리는 냉장고 사업부야. 각 소속 산업에 따라서 이 약어들도 다른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그 관련 업무에 대한 약어와 어휘들을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통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많은 그 약어와 어휘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그쪽 분야에서 새로 근무를 하시게 되면 내가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야구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C, 뭐 BOM, RHD, LHD 아주 일반적으로 그 동네 가면 사용되는 건데요. AC는 그냥 에어 컨디셔닝 뭐 유닛,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냥 AC라고 표현을 하고 BOM 뭐 BOM이라고 하기도 하고 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자재들의 리스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RHD, LHD, RH야, LH야, RHD야, LHD야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측 운전석용이냐, 좌측 운전석용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에 있어서 약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조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속 그룹에서 사용을 하는 어휘를 내가 얼마나 잘 아는가가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모르면 마치 영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계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약어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분야에 가면 가끔은 이렇게 약어들을 정리해 놓은 약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가면 이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셔서 빨리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비즈니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약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